예, 지금 잘 들으시나요? 예, LG전자의 곽재도라고 합니다. 이제 디바이스 업체 입장에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게 되는 것 같고, 참 빨리 말씀을 쫙 드리고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신 것 같아서. 이때 기억나시나요? 이게 2010년도인데 LG전자하고 삼성전자하고 3D 갖고 싸웠던, 누가 잘났나 막. 그래서 서큘러 폴러라이저하고 그다음에 플리커링 솔루션하고 막 이때.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디바이스 업체가 주제넘게 모든 컨텐츠부터 네트워크까지 다 하겠다고, 스스로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그래서 삼성이랑 LG랑 이때 컨텐츠 업체들한테 다 익스클루시비티 만들어서 삼성에 주면 너네랑 절대 일 안 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삼성도 LG에 주기만 해봐.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 업체들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컨텐츠들이 공용화가 안 되니까 굉장히 부족했었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 업체가 시장을 이끌려고 그러니까 모멘텀도 부족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시장 형성 실패했었고, 삼성이 먼저 돌아섰죠. 이렇게 스마트라는 키워드로 게임의 룰을 바꿨고요. 지금도 모든 프리미엄 TV에는 3D 기능이 내장돼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신경 안 쓰시죠. 어쩔 수 없이 고객이 페이를 하지 않더라도 일단 저 게임에서 했었기 때문에 다 기능을 집어넣어야 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죠. 누군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지금 벌어지고 있는 VR판이 옛날에 3D랑 다르지 않아? 3D 같이 될 것 같아.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던데, 지금 조금 판은 다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다른 거는 뭐냐면, 이쪽에 있는 애들이, 레이저가 이건가요? 이쪽에 있는 애들이 이제 실리콘밸리의 1세대라고 하는 애들이고, 여기가 이제 신세대들이죠. 인텔은 1세대에 들어가고. 지금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투자 마켓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불과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지금 VC 중심의 투자 마켓이 거의 없어졌잖아요. 다 IT로 돈 벌었던 1세대 중심의 자기 네트워크 갖고 가는 M&A 모델이 거의 80% 이상입니다. 그렇게 욕을 했던 신세대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1세대들이 이제 신세대를 이해하려고 많이 하죠. 근데 신세대하고 1세대하고 같이 움직인 건 아마 VR 마켓이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물론 다른 것들도 있지만. 두 번째로 달라진 거는 컨텐츠 플레이어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골골. 그래서 뭐 전통적인 이제 마블 같이 전통적인 컨텐츠를 만드는 친구들도 있지만, HBO라든지 그다음 메리엇은 호텔 프랜차이즈인데도 지금 컨텐츠에 참여하고 있고, 여기는 없지만 USA 투데이 같은 데가 VR 컨텐츠 업체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전트라고 좀 이따가 보여드릴 업체 하나 있는데, 거기는 타임워너, CNN을 갖고 있는 타임워너에서 한 350억 정도 투자를 했어요. 디즈니에서 한 650억 정도 투자를 했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 보니까 VR이 좀 될 것 같기도 한데,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주크버그께서 10년은 갈 거라 그래서 10년은 안 잘리고 계속 이 일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좀 드는데요. 지금 상황이 좀 이래서 예전하고는 좀 많이 다른 판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플레이어들이 혼자 다 하겠다고 하는 플레이어가 한 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각자 알아서 같이 협력을 하자 하는데, 지금 구글 같은 경우는 저희랑도 협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구글은 유통 플랫폼밖에 관심 없습니다. 디바이스에 별로 관심 없고요. 그런데 이제 카드보드 갖고 하다가 이번에 이제 데이드림 발표를 했잖아요. 카드보드가 포기하는 게 아니고, 데이드림하고 카드보드하고 합쳐서 이제 프리미엄 라인업이 하나 더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VR은 한국 업체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구글에서 얘기하는 데이드림 스펙을 맞출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하고 LG전자밖에 없습니다. 하드웨어 상으로는. 그리고 한국의 네트워크들 되게 좋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그 밴드위스가 그렇게 높아지니까 고용량의 데이터와 또 릴라이어빌리티 높아지고, VR은 아주 적격인 것 같아요. 인터랙티브하고 컨텐츠 양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오큘러스는 관심 있는 게, 오큘러스를 원래 창립한 애들이 굉장히 널드들이죠, 그 게임 쪽에. 그래서 오큘러스는 두 가지만 봅니다. 오큘러스 쉐어라고 하는 유통 채널과 그들이 컨텐츠를 꼭 이걸 써서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엔진이 있죠. SDK 기반으로 된. 그것들을 하고, 지금 오큘러스 리프트라고 이런 디바이스 만드는 거는 삼성이랑 LG가 안 만들어주니까 자기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양산 체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아직은 오큘러스도 디바이스에 관심 있는 건 아니고 자기네 플랫폼과 엔진에 관심 있는 거고요. 삼성은 건너뛰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자기 플랫폼 쪽에 관심 있는 거. 소니는 다 하겠다고 하긴 하는데 좀 다릅니다. 게임에 딱 국한돼서 그 콘솔 마켓의 니치 마켓. 그리고 그 소니라는 회사가
엔터테인먼트 쪽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컨텐츠부터 게임 분야에 한정돼서 지금 가겠다고. 그래서 각자 같이 하자 이런 형태의 분위기라서 VR은 AR 할 때 좀 다른 것 같고요. 아까 왜 그 CNN이나 이런 데서 컨텐츠 회사에 투자하냐 VR을 딱 보니까 친구들은 이제 CNN에 종군 기자 안 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번에 미팅하는데. 그냥 비행기에서 VR 카메라 전장에다가 이렇게 꽂아 놓으면 되지 않냐고. 360도 다 찍히는데. 그러면 이쪽에서 포탄 쏘면 이렇게 날아가는 거 보고.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올 하반기부터 이제 일어나는 현상인데, 지금까지는 전통적으로 이런 컨텐츠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CP들에 의해서 컨텐츠가 막 만들어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올 하반기부터는 이제 뭐 일반 고객들이 UCC라고 그러죠. 유저 제너레이트 컨텐츠가 막 나오고 있고, 실제 저희가 미래성장동력 도움을 받아서 오픈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일반 고객들이 만들어서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때쯤 되면 이제 어떤 모니타이징 모델로 고객들에게 어떻게 리워드 해줘야 되느냐를 이제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VR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이제 CP들이 주로 어디에 있었냐면 미국의 이제 헐리우드 주변에 조그마한 스튜디오들, 그 다음에 유럽에도 조그맣게 소규모 두세 개 이제 컨텐츠들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이었고요. 큰 채널들을 갖고 있는 데는 몇 군데가 없었어요. 그때 저희한테 제일 먼저 많이 요청했던 게 뭐였냐면 우리 컨텐츠를 리뷰할 수 있는 플랫폼, 오픈되어 있는 플랫폼이 필요했고요. 가장 심플한 건 유통이죠. 유통 채널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제일 많이 받았고, 일단 구글은 싫어 하는 게 되게 많았고, 오큘러스는 퀄리티 컨트롤 하려고 그러잖아. 싫어. 이런 것 때문에 급하게 만들었던 거고, 작년에 여기 미래성장동력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지원을 받아서 올 6월 달에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었던 게 이제 우리가 파트너들을 빨리 확보해가지고 이 오픈되어 있는 플랫폼에서 같이 한번 잘해보자. 그리고 그 파트너들이 구글이나 아니면은 뭐 오큘러스랑 좀 맞짱 뜨게끔까지 한번 좀 밀어보자 하는 걸였고요. 이 바닥은 초기에 그렇더라고요. VR 바닥은 저도 잘 몰랐는데 이 채널들끼리는 딱 만나면 첫 번째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콘텐츠 몇 개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기 유튜브가 지금 이제 한 2,000개 좀 넘죠. 작년에 한 1,500개 정도 있었고 2년 만에 만든 거거든요. 오큘러스가 지금 200 몇 개 정도 되더라고요. 이제 300개 넘어가고 있는데 요 쪽은 확 했더니 6개월 만에 600개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맞짱뜰만 한 것 같아요. 개수로는. 퀄리티로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엊그저께 그 요쿠 중국 업체를 저번 주구나 만났는데 이쪽 이제 우리 오픈 채널도 좀 소개를 해주고, 그래서 너네는 VR 컨텐츠 몇 개나 있어? 그랬더니 한 40만 개? 비교가 안 되는 중국은 역시 좀 통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제 지금 제반들이 맞추는데 올 하반기부터는 컨텐츠 트렌드도 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저희 파트너 업체 두 군데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전트라는데 잘 아시죠? 한 1,000억 정도 투자받은 회사고요. 주로 디즈니의 컨텐츠 공급을 주로 해주던 회사인데, 여기도 초기에는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네마틱 뷰, 360도 컨텐츠, 게임 컨텐츠 위주로 만들고 있었고, 밖에서 이렇게 촬영하던 그런 컨텐츠 위주로 만들었었는데, 요즘은 얘네들이 좀 달라지고 있어요. 얘네들은 이제 여기 보시는 게 직접 만드는 이제 그 카메라인데요. 직접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이제는 패닝을 해요. 그러니까 간접적인 인터랙션으로. 왜 무대 이렇게 딱 보면 직접 무대에 올라가고 싶지 않으세요? 얘네들이 이제 무대 안으로 카메라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런 간접적인 인터랙션을 갖는 VR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소개하기 시작해요. 디즈니의 옛날에 익숙한 컨텐츠들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 모델을 만든 상태에서 그 텍스처를 입혀가지고 VR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해요. 스티칭을 클라우드 베이스에서 GPU 서버를 써가지고 스티칭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전하고는 다른 트렌드로 굉장히 급속도로 바뀌고 있어요. 두 번째 소개시켜드릴 우리 파트너는 넥스트 VR이라는데 잘 아시죠? 스포츠 중계 전문 채널이고요. 라이브 스트리밍 전문이고, 이 친구들은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재밌어요. 스티칭을 전혀 하지 않는 솔루션이거든요. 순간적으로 뎁스 카메라로 이렇게 모델링을 해요. 모델 위에다가 실사 이미지를 그냥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겹쳐서 붙여도 되잖아요. 맨 마지막 실사가 커버를 해버릴 테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밴드위스가 4메가에서 8메가bps로 4K 스트리밍이 가능해요. 그것도 실시간으로. 넥스트 VR이라는 회사가 그런 솔루션이고, 이번에 리오 올림픽 1000시간인가 이것도 이제 직접
넥스트 VR에서 진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친구들은 다 360도 컨텐츠로 스트리밍을 하지는 않아요. 골프 중계 아까 재밌는 예를 들어서 주셨는데 지금 보시면 이 외에도 거의 대부분의 스포츠 리그의 VR 중계권을 갖고 있는 업체인데 마스터스 골프할 때 보니까 한 230도 정도 중계를 하더라고요. 골프라는 운동 자체가 그 갤러리랑의 교감이 별로 있는 운동이 아니더라고요. 잘 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주로 이제 플레이어에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갤러리까지 뭐 이렇게 촬영할 필요 없다 이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스윙을 할 때 어떤 분들은 이 팔로우스루를 보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플레이어가 친 구질을 보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VR 컨텐츠가 그런데 참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팔로우스루 보고 싶으면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되고요. 구질 보고 싶으면 이렇게 돌리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골프 중계는 딱 치자마자 팔로우스루를 보고 싶은데 카메라 돌려가지고 구질을 강제로 나한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좀 컨텐츠를 스포츠에 맞게 다양하게 중계를 하더라고요. 꼭 360도 아니더라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굉장히 많은 아까 나왔던 것처럼 많은 디바이스 업체들이 저가격에 그리고 어포러블 프라이스에 갈 수 있도록 개발이 되고 있고요. LG전자는 디바이스 만드는 업체니까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디바이스 대중화에 철저하게 할 거고 가볍게 갖고 다닐 수 있는 백팩에 넣고 다닐 수 있는 뭐 이 정도 컨셉의 글래스 타입으로 개발을 하려고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번에 이제 출시한 제품이고요. 그리고 옵틱도 요 두께도 지금 이제 한 45mm 되는 거를 30mm대로 좀 줄여가지고 저희는 HMD란 말을 되게 싫어해요. HMD란 말 안 쓰고요. 글래스 형태로 누구나 지금 쉽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갈 거고 이 폼팩터는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용 패널도 개발을 해야 되고 스마트폰 앞에다 끼면 좀 불편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데이드림 스펙이 이제 조금씩 공개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번에 삼성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몇 주 전이죠. 그 디스플레이 컨퍼런스 할 때 VR ready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800ppi짜리 이제 아몰레드 이제 전시를 했었는데 800ppi에서 한 1000ppi 이상 올라가야 어느 정도 퀄리티는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도 뭐 그런 방향으로 꾸준히 가고 있고 카메라로 쉽게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 계속 출시할 거고요. 만약에 저희가 아니더라도 저희 같이 파트너들하고 통해 가지고 계속 출시해서 디바이스 대중화 하는 게 LG전자의 목표고요. 그래서 저희는 VR 마켓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오픈된 정책을 취합니다. 우리 파트너랑 같이 가는 정책을 취하고 있고요. 플랫폼이 필요하면은 그러니까 스토리지가 필요하면 스토리지 올려드릴 거고요. 앱을 위해서 앱스토어 필요하면은 앱스토어 프리로 드릴 거고요. 스스로 채널이 있다 그러면 채널 그냥 올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프리로 뿌리겠다 그러면 프리 철저하게 그 팔리시 지켜드릴 거고 페이피 모델이 필요하다 그럼 페이먼트 모델 붙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디바이스에 대해서 아니면은 자기들이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SDK나 테크니컬 서포트가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드림이나 구글 카드보드는 저희랑 협력 관계가 있기 때문에 LG의 SDK랑 같이 패키징을 해서 LG에서도 같이 릴리즈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얼리 액세스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그게 LG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아웃 오브 박스 익스피리언스부터 저희는 고객들의 컨텐츠라든지 소프트웨어를 철저히 노출해 드리는 방법으로 해서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미리 셀렉션해서 고객이 넥스트 딱 누르면 우리 파트너들에 있는 모든 컨텐츠나 소프트웨어를 한꺼번에 경험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제공을 해주고 철저히 오픈된 정책을 취하고 있고요. 채널들에 대해서 철저히 오픈되어 있고 어떤 프로핏도 가져가지 않고 커미션 먹지 않고 파트너랑 같이 가겠다 하는 거고요. 그게 바로 LG전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프렌즈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렌즈는 여러 가지 네 종류의 프렌즈가 있어요. 하나는 모듈 타입으로 끄는 프렌즈가 있고요. 유선으로 연결된 프렌즈가 있고요.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프렌즈가 있고요. 컨텐츠 앤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이 네 종류의 프렌즈들은 똑같이 어떤 커미션 없이 저희 유통 채널에 같이 이렇게 깔아드리고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LG전자의 체험 존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한 1,800여 개 있고 해외에 한 2,000개 정도 있는데 거기에 프렌즈는 똑같이 차별 없이 똑같이 이렇게 깔려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상황하고 LG전자 디렉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